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기소죠. 성남FC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기소입니다. 자, 지난달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이재명과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이재명이 위증을 부탁하면서 김진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의 자백, 그러니까 여러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매우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관련 혐의 입증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 매우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단독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백현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해 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단독 기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뭔가 보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범인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재판에 병합을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종결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범죄 혐의다. 자, 이래서 단독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위증교사 혐의는 다른 사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과 비교해서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위증교사 혐의는 매우 중요하고 정말 이재명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죠. 자, 이 위증교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재명에게 전과가 있죠. 검사 사칭을 한 과거 전과가 있습니다. 자, 검사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난 2018년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이게 TV 토론회에서 이걸 상대 후보가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고 지금 기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에 기소가 돼서 2020년까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이 황당한 논리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걸 무죄로 만들어 줌으로써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선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로 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이 위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이 없었더라면 이미 진작에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나게 되는 거였고 경기도지사 당연히 박탈되고 당연히 대선에도 나올 수 없는. 네, 그래서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면 아니 당연히 유죄가 날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버린 아주 역사적인 위증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위증이 정말 위증 교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새롭게 밝혀진 것이고 이 위증 교사가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명백한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사실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위증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사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인데, 자, 이 결론 빨리 나야겠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그 체포 동의안 그 요청 이유를 설명하러 나왔던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자, 당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재명 당시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 위증을 한 김진성이 하필이면 백현동 개발의 브로커였던 김인섭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부탁한 거였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당시 이미 김병양 성남시장은 사망해서 고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진성만 위증을 하게 하면 내가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위증 교사를 한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자,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재명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라고 답했으나 이재명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또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진성의 이 위증교사가 역사를 바꾼 위증교사였다라고, 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증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바꾼 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재명 본인에게도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에도 아주 가장 핵폭탄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벌써 4번째 기소여서 앞으로 이재명은 여의도보다는 서초동으로 출근해야 되는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과연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정말 관련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사건 내용도 매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외에도 지금 수원지검으로 보내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기다리고 있고, 이곳에서 또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라든가 지금 줄줄이 계속 기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정말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 양아치가 아직도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빨리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